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빠와 함께 바깥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심상옥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맞이하는 변화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전환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인재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와 미래의 사회가 좀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환경들에 의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거나 가족끼리 생활하는 기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지금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키울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맞이할 사회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유아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놀이이고요. 저는 오늘 그 놀이 중에서도 바깥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놀이라고 하는 건 아이의 거의 발달의 전부다. 아이에겐 놀이가 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아이들의 본성은 놀이이고 놀이를 위해서 성장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아는 거, 내 본성을 아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유아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에서 아이다움을 찾아주자, 잃어버린 자연을 찾아주자, 놀이를 찾아주자, 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아빠와 함께 이런 놀이들과 이런 본성들에 가까운 놀이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가 중요하고 바깥놀이가 아이에게 너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바깥놀이를 잘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빠 손잡고 우선 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라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 다양한 환경 변화, 그래서 아빠가 그냥 아이 손을 잡고 걷기만 했는데도 우리가 앞에서 말한 아이의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도 좋고 함께 뛰어도 좋고, 그리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가르치고 노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바깥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놀이를 갔을 때 아이에게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놀이터 같은 데를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노는가 싶으면 아빠는 핸드폰이나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특성을 조금 더 알아보면, 아이가 숲이나 자연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를 많이 하냐면 뭔가를 그렇게 줍습니다. 찾고 줍고 그걸 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놀인데, 아이들이 뭔가를 줍고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탐색하는 것들을 아버님들이 좀 함께 도와주고 함께 궁금해하시고 함께 즐기셔라. 특히 어렸을 때 내가 경험이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곤충에 대해서 호기심이 너무 많지만 한편 다가가는 방법이나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버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줍거나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숲에 나가서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이 좋으냐라고 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가서 숲에서 특히 RC카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것들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이는 그런 어떤 도구화된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것 그대로의 어떤 걸 가지고 놀잇감을 만드는 것들이 유아에게는 더 적합한 놀이입니다. 예를 들면 막대기 하나를 주워들면 그게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칼도 될 수 있고 총도 될 수 있고 성을 쌓는 건축 자재도 될 수 있지만 그 하나가 우주선도 될 수 있고 요술봉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유아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막대기를 좀 가지고 노는 거,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무래도 위험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위험에 대한 허용의
그 단계가 좀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넓게 수용을 해서 조금 더 아빠의 어떤 힘이라든가 경험들이 좀 아이에게 투영될 수 있는 놀이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기를 좀 가지고 놀면 될 것 같고, 보통 또 아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연령별로 다를 텐데 어떤 부분을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36개월을 좀 기준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6개월 이하에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스스로 혼자 놀거나 아빠, 엄마와 상호작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런 어떤 놀이들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이 지나면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가족끼리만 하는 놀이보다는 옆집 아이, 다른 친구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사회성을 좀 늘려가는 놀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저희가 협동놀이라고 하는데 36개월 이하에는 협동놀이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하고 뭐 하냐면 막대기를 주워들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물웅덩이나 어떤 구멍 같은 게 있으면 거기를 한번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뒤져보거나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가 나뭇가지를 가지고 화살을 쏘거나 뭔가 투호통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냥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먼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물놀이가 감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물놀이에 대한 개념을 자연에서 물놀이를 하는 건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는 하면 안 돼, 이런 개념들이 이미 도시화된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깨주는 걸 아빠들이 좀 해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 오는 날 나가서 노셨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시죠? 비를 맞는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빗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즐겁고 신납니다. 근데 그게 즐겁고 신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연구에 의하면 어른으로 치면 명상, 그래서 뇌가 제일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어떤 주파수하고 거의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 오는 날 빗소리, 우산에 받쳐들고 빗소리를 들고 바닥에 있는 물 튀는 걸 물장구를 치고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주냐면 그렇게 하면 감기가 들어, 그렇게 하는 건 지저분해, 이렇게 허용적이지 않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본성을 누르기부터 하거든요.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뭐냐면 아이다움, 아이가 가진 본성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비 오는 날 이런 부분들을 아버님들이 해주신다면 아이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밧줄인데요. 밧줄 하나만 들고 가면 나무에 매달아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재밌게 놀거든요. 요즘 뭔가를 우리가 일어날 때 아시겠지만 체력이 기본이 되고 근력이 좀 세져야 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 근력이 세져서 뭔가를 들어 올리고 내가 어딘가를 올라가고 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자기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의 유능감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아버님이 밧줄 하나만 들고 가서 나무나 철봉에 매달리면 아이들이 이거를 해서 근력도 늘어나지만 몸을 돌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자기 조절력 같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게 조금 크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유아기에 이렇게 자기 몸을 충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절력이 발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의 아버님들이 아이들이 신체를 발산하면서 이런 균형감을 가지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알게 하는 놀이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밧줄 하나면 충분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자기조절력이라든가 자기 유능감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가 도구를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톱으로 나무를 자르거나 망치로 나무를 어딘가 하거나 못을 박거나 이러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숲에 나가거나 이럴 때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게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요즘은 좀 일상화되어 있는 캠핑이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아빠는
엄마하고 아이들을 놓고 아빠 혼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텐트를 칠 때 팩을 받고 그 팩을 빼고 이럴 때 망치들을 함께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은 이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 유능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도구를 다룬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단련하고 수련을 해서 익숙해지는 과정들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도 자기 스스로 뭐를 하냐면 자기 성장에 대한 만족감,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를 노력하고 그것들을 참아내야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이는 이후에 자랐을 때 자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야 친구를 사귀는 기술도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와 사귈 때 나를 조절할 수 없으면, 나를 표현할 수 없으면 친구랑 사귀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집중력이 약해요, 친구들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이 21세기 저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협업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초 토대를 만드는 게 저는 도구를 다루는 놀이다, 이렇게 아버님들께 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동네에서 신체 대근육이 발달한 걸로 치면 하위 1%에 들어갈 정도로 발달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저도 뭐를 했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노는 놀이를 했어요. 근데 요즘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아이들이 나무를 올라가게 되면 앞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됐을 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어딘가 스고 균형을 잡는다는 건 내 몸의 무게 중심점을 명확하게 움직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떨어지거든요. 내지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근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무 오르기를 한다는 건 이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발달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님들 아시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넓은 시선을 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이 아이들을 세상을 넓게 보는 것, 결국은 통찰력을 키우는 어떤 시야에 대한 연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아버님들이 아이와 함께 나무에 조금 더 높은 데를 같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는 놀이, 이거 엄마가 할 수 있는 엄마 대단히 적거든요. 아버님들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이 그러고 놀지를 않아서. 하지만 유아 시기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하셔라.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원에서 보면 아이가 나무로 올라가고 싶은데 나무가 아플 거야, 나무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못 올라가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일부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기도 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나무는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에 있는 나무에는 그걸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무가 올라가는 게 허용이 된다면 하루에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밖에 나가서 숲이나 좀 한적한 곳에서 아이들이 그런 정도의 나무에 올라간다 그러면 나무에게 그런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버님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이 지금 15살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연놀이를 하고 컸는데 제일 즐겁고 제일 재밌게 놀았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겨울 그래요. 왜냐면 겨울의 숲은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서 모든 속살을 드러내고 어디든지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다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에 나갔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드넓은 한계가 없는 공간인데, 사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나무가 무성해서 길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을 제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숲을 마음껏 달려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받아줄 수 있는 게 겨울숲입니다. 근데 우리는 겨울숲 그러면은 추워, 위험해, 거긴 볼 게 없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안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겨울 동안에 놀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3 친구인 그 친구가 요즘 유아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겨울의 놀이의 백미는 눈과
얼음인데 요즘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눈과 얼음을 옛날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린 날은 가능하면 이벤트적으로 이런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나가서 눈놀이를 좀 즐길 수 있게 좀 계획을 좀 짜라. 오늘은 눈이 좀 쌓였어요. 그러면 좀 원래는 좀 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미루고 오늘은 무슨 아이하고 눈놀이를 하러 가야지.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시대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놀이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아이들이 흙놀이라든가 물놀이라든가 다 좋은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관리가 어려워요. 또는 흙 속에 위험한 균이 있을까봐 무서워요. 위생이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좋다는 놀이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과 그 다음에 책에 연구된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그런 환경이나 위험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를 놀이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얻는 그런 피해보다는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놀아서 극복해서 가져가는 이득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핑계들은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셔야 되겠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외국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이런 모험놀이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아빠들이 어떤 사회의 변화를 좀 바꿔내는 것들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를 키워줄 수 있는 적합한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반성이 있으면서 그런 놀이터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들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 마음을 사회에 어떻게 구현하느냐를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컸을 때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배우는데 삶의 태도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이어줬을 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야기되는 그 많은 험난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직면해야 될 그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험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 문제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건 이러한 모습들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아이와 노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세상을 믿고 나가서 너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